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연령별 영어를 배우는 목적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.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학교를 대비해서 점수와 실질적인 영어 두 가지를 시키는 부모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학교를 대비해서 점수를 잘 맞기 위한 영어와 이제 시험 영어죠. 그것과 실질적인 영어,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어 두 가지를 보통 하시는데요. 보통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영어가 이제 시험 영어에 해당이 되고 사실 애들이 굉장히 영어에 질릴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조금 똑똑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좀 영어로 재미있는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을 많이 시켜줘서 대화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활용 영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들이 배웠던 대로 시험 영어를 일반 학원에 보내서 배우게 하는 초등학교 때 해서 도움이 안 되는 영어를 하는 게 조금 안타깝죠.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영어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. 초등학생은 귀로 들은 걸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. 물론 한 방에는 안 되죠. 그런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귀로 아무리 들어도 정말 20번, 40번, 50번, 100번 들어도 입으로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굉장한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그 횟수가 뭐 5번, 10번 정도라면은 이미 원어민만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. 발음이 쉽게 나와요. 왜냐하면 첫 번째는 혀가 부드럽기 때문에 혀에 근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제 한국어에 맞게 혀가 근육이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영어 발음을 처음에 연습을 하면 막 혀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막 간지럽고 막 쑤시고 그럴 거예요.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.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혀가 이미 근육이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영어식으로 이제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힘듭니다.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죠. 그런데 몇 년 전이었나요? 그 치과인지 성형외과인지 아마 치과일 겁니다. 치과에서 뭐 혀를 길게 하는 뭐 수술을 하고 초등학생들한테 뭐 시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언제 한번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혀 길이에 따라서 영어 발음이 좋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단거리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와 수영을 하는 선수와 축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하고 발달된 근육이 다 달라요.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영어를 하는 것과 한국어를 하는 거는 혀에 어떤 영역이 더 근육이 발달돼 있냐 얘의 차이지 뭐 혀 길이의 차이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상한 수술 같은 거 뭐 치과나 뭐 성형외과에서 무슨 혀 길이를 늘려주고 그런 바보 같은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. 괜히 제가 보기엔 부작용만 더 생길 거라고 봐요. 초등학생은 거기까지 얘기했고요. 중학생을 볼게요. 중학생의 경우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, 뭐 취준생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하는 게 바로 스펙을 쌓기 위한, 증명하기 위한 점수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이죠. 이 연령대의 그 사람들은 중학생부터 이제 취준생까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영어 점수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합니다.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영어에 질리고 싫어하면서 하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어거지로 하는 아픈 영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. 나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회사에다가 주기 위한,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
그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토익 점수이거나 뭐 토플 점수이거나 그 티켓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그 티켓을 쓰고, 티켓은 한 번 쓰면 어떻게 해요? 버리죠.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한 번 쓰고 버릴 티켓을 위해서 회사에다가 줘버릴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, 취준생입니다.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 뭐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별 상관없습니다. 대학생 때도 뭐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 시험 영어 조금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상관없습니다. 실제로 캐나다나 미국, 호주, 영국 이런 데 사시는 분들, 직접 이제 뭐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물어봐요. 토익 점수 있냐고. 좀 약간 좀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해요, 그 사람들한테. 근데 제가 물어봐요. 토익 점수 갖고 계신 분들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. 거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토익 점수가 없어요. 토익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 티켓으로서 증명하기 위한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.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, 실제로 살면서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토익이 필요가 없어요. 증명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. 그 사람들은 그걸 어디다가 뭘 증명을 해요.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한국말 잘 하면서 살면은 되지, 뭐 내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뭐 그 증명이 꼭 필요해요? 그게? 필요 없죠. 외국인 연예인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꼭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? 없어도 되겠죠.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고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의 문제지, 이게 뭐 한국어를 배웠다 증명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. 증명서가 있어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들, 증명서가 없지만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,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말을 몇 마디 건네보면은 그 사람의 한국어 실력을 알 거 아니에요? 굳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 한국어 자격증이 있어? 한국어 점수 얼마나 맞았니?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. 한국어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. 대부분에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원어민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국가에 가면은 미국, 캐나다, 뭐 호주, 영국 이런 국가에 가면은 점수가 오히려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. 막상 실전에 부닥치면은 점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만 그냥 중고등학교 때 해왔던 그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 1, 2주라도 정말 외국을 직접 가서 영어가 정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. 마치 북한에서 북한 사상에 갇혀가지고 북한 외에는 이제 전혀 모르는, 북한이 뭐 최고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북한 사람들처럼 이 한국 사람들, 중고등학교 그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분들이 우물 안에서 나와서 정말 영어라는 거는 이런 거다 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. 유익한 정보였나요?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.com, oncoup .com
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.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%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.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.com. It's oncub.com. Bye.